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세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시험 문제를 어떤 순서로 푸는 것이 좀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능 국어 시험을 어떤 순서로 푸는 것이 효율적인가? 우선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개인 취향에 따라서 순서대로 풀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순서에서 어떤 순서가 가장 타당하냐, 그리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화법, 작문, 문법 문제를 풀겠죠. 보통 화법, 작문, 문법 순서도 그거는 이제 따로 먼저, 그러니까 나중에 풀지 않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화법부터 풀죠. 순서대로 풀고 나서 이제 뒷부분을 풀게 되는데, 보통 화작문을 먼저 푸시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자기가 문법 내용이 난 정말 자신이 있다, 난 문법은 빨리 풀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문법을 먼저 푸시고 화법과 작문 순서대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일반적이다, 그러면 화법 풀고 작문 풀고 그 다음에 문법 순서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풀면 되고요. 자, 그러면 화작을 풀었고 화작을 풀었어요. 그 다음에 문법으로 들어가면 문법에는 독서형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긴 설명형 문제가 있고 짜잘한 이제 문제들이 세 문제가 있는데, 짜잘한 문제부터 푸십시오. 짜잘한 문제부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독서형 문제를 푸시는 게 조금 더 내가 빨리 문제를 해결한 문제가 많아질수록 좀 더 이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긴장감이 들면 이게 자기 페이스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많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문법에서 그 짜잘한 문제를 세 문제를 먼저 풀고 나면 좀 안도감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긴 독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여러분, 독서형 문법 문제는 그 독서 지문 안에 답이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만 하지 마시고 먼저 11번, 12번 문제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 그 문제에서 물었던 것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단별로 끊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 화법과 작문은 그냥 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길 1번, 2번, 3번의 글은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뭐 발표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연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말하기가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설명하거나 대중에게 발표하는 내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말하기 방식에 있어서의 특성. 그러니까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썼는지, 질문을 던지는지, 도표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것들을 효율적인 방식을 썼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과정에서 항상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이걸 다 읽어야 하고 화법을 풀어야 되나요? 했는데, 기본적으로 읽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뭐 뻔히 보이는 걸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건데, 먼저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를 보신 다음에 거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다 읽어야 되는 상황이면 다 읽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빨리 부분적인 걸 물어봐서 부분적으로 캐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부분적인 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1, 2, 3번 문제는 발표일 가능성이 높은데, 발표나 강연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발표의 특성, 말하기 방식의 특성, 사용한 자료, 중심 내용을 좀 체크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화법, 작문, 문법을 풀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랑 문학을 풀겠죠, 여러분. 그럼 독서랑 문학을 풀 때는 어떤 걸 먼저 푸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서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독서부터 풀면 됩니다. 문학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문학부터 풀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다 독서와 문학에 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다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는 무조건 내가 처음 보는 글이다.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소재는 뭐 연계교재 안에서 나올 수 있었겠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글이기 때문에 그나마 연계가 되어서 한 번쯤 봤던 글이 나올 가능성은 문학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먼저 풀으시는 게 좋은데, 다짜고짜 풀지 마시고 먼저 시험지를 쭉 넘기면서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 보십시오. 이게 뭐가 나왔구나, 그 중에서 내가 잘 아는 작품이 있다면 그 문제부터 푸시면 됩니다. 그 지문부터 푸시면 됩니다. 근데 아는 제목은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그럼 그 모르는 거랑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다시 읽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때 바로 풀지, 그래도 바로 풀지, 아니면 딴 거부터 풀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학과 독서 중에서 문학을 먼저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문학 중에서도 아는 지문이 나올 때 그걸 먼저 풀어라. 그리고 아는 작품이 없을 경우에는 현대시부터 풀어라. 뭐가 되든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이 적은 것을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뭐가 됐든 소설이나 산문보다는 훨씬 더 짧잖아요. 뭐 물론 추상적인 내용도 있고 함축적인 내용도 있긴 하지만 답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맞든 틀리든 답은 금방 나온다. 그러니까 시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길이가 짧은 게 고전시가죠. 만약에 고전시가가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그냥 현대소설부터 풉니다. 그리고 고전시가, 그 다음에 고전소설을 풉니다. 문학을 풀면요. 근데, 자, 보세요. 나는 고전이 자신이 없어서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풀고 났더니 고전문이 남았다. 그럼 굳이 또 어려운데 고전을 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독서를 푸십시오. 알겠죠? 그러니까 독서는 짧은 지문이 있는 것부터 푸십시오. 짧은 지문부터 푸시고 맨 나중에 긴 독서 지문을 푸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게 확률적으로요. 왜냐하면 긴 지문에 어려운 문제가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독서 지문 한 개마다 3점짜리 문제들이 보통 하나씩 들어가 있긴 하는데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이 많을수록 그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짧은 지문부터 푸시는 게 유리합니다.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문학을 먼저 풀 때 현대시와 소설을 먼저 풀고 고전이 그래도 괜찮은 학생들은 고전시가 그리고 고전소설을 풀어라. 아니면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을 풀어라. 이렇게요. 문학을 먼저 푼다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풀면 되죠? 독서. 짧은 지문부터 독서 풀고 그 다음에 길이대로, 긴 순서대로 풀어라. 그러니까 길어지는 순서대로 풀어라. 짧은 것부터 해서요.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문학을 풀었는데 현대시, 현대소설을 풀고 나서 고전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짧은 독서 지문부터 풀어라. 짧은 독서 지문 풀고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을 다 풀어도 되고 그 독서 지문의 어떤 소재들을 봤더니 뭐 천체라든가 이런 어려운 지문들이 나왔다. 그럼 다시 문학으로 와서 문학을 먼저 푸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독서를 다 풀고 고전을 풀어라. 고전이 정말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고전을 먼저 풀 거냐 독서를 먼저 풀 거냐는 이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푸시는데 보통 그냥 문학을 다 풀고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을 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푸시면 되는데요. 그게 답은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는 패턴들이 있다면 그 패턴들을 유지하시는 게 낫고 1, 2등급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들은 현재 패턴을 그냥 유지하시는 게 낫고요. 3, 4등급인데 더 잘 맞아야 된다. 시간이 부족한다. 나 5등급인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학생들은 남은 이 보름의 시간 동안 패턴을 바꿔서 모의고사 연습을 계속 해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여러분.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정말 그런지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게 문제를 푸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런 쓰기 자료 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잘 귀담아 들으시고 꼭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능 날이 들어가 있는 주가 있죠. 마지막 주에는 6월 모의고사 문제와 9월 모의고사 문제를 꼭 아주 진지하게 다시 풀어보십시오. 진지하게 다시 풀어보십시오. 그 유형들이 거의 그 유형에서 크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순서와 그 유형에서 바뀌지 않고 그 문제 유형들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유형들을 좀 익혀놓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설 모의고사 풀 필요 없다, 기출 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설 모의고사 더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소재는 연계되는 소재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설 모의고사는 검증된 문제들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풀다 보면 되게 어이없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올해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의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풀 때는 뭘 봐야 되죠? 당연히 유형이라든가 내가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풀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글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적인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하시면 원활하게 시험들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의미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